안녕하세요.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하기 앞서 이 말부터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 나랑 지금 자동차, 비행기, 그리고 배 이제 배우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세 개 중에 무엇을 잘 만들까요? 언뜻 생각하기로는 자동차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자동차 회사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만드는 거는 배입니다. 얼마나 잘 만드냐면은 전 세계에서 배를 잘 만드는 나라가 세 나라가 있어요. 한국, 중국, 일본. 이 세 개 나라가 배는 기본적으로 수주 산업이라 해서 외국에서 배가 필요하다라 말하면은 계약을 맺어서 그 배를 만들어주는 산업을 많이 하거든요. 수주율 전체 1위도 우리나라고 제일 고급 배를 만드는 것도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 배적인 조선 사업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수준이 높은 정말로 1, 2위를 다투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거 한번 기억을 하시면은 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런 다양한 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시간은 좀 모자라고요. 저도 그 정도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은 되지 않고 배에 대한 기초만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대한 첫 번째 기초는 무엇이냐? 물에 물건을 실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려면 어떤 모양이면 좋을까? 쉽게 말하면 배 모양이 좋겠지. 배는 어떤 모양이죠? 배 모양은 물이 이렇게 있다면 배는 이렇게 생겼지. 이 모양을 우리가 굳이 이야기해보자면 뭐라 말해줄 수 있느냐? 물을 아래로 파버린 모양이에요. 즉 아래로 파인 모양입니다. 이 아래로 파인 모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아래로 파인 모양인 게 중요하냐면 배가 공중에 떠 있을 수, 아니 공중이라고 부르면 좀 그렇지, 물 위에 뜰 수 있는 원리는 바로 부력이라는 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부력이라는 원리를 최대한으로 이용을 하려면 이 모양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부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부력의 개념을 좀 알아야 되겠죠. 부력이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냐? 유체에 잠겨있는 물체가 중력에 반대돼 가지고 올라가려는 힘을 보고 우리는 부력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부력은 언제나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데 중요한 건 이거는 유체에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유체라고 부르는 거는 흐르는 물질이거든. 대표적인 게 기름, 물, 공기 등에 해당한답니다. 그래서 물에 떠 있는 건 이건 배라고 부르는데 한번 물어볼까요? 그럼 물 아니라 공기도 부력이 있을까요? 있죠. 공기의 부력으로 인해서 위로 뜨고 있는 거 본 적 있나요? 아마 본 적 있을걸요?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뭐지? 풍선. 여러분, 이 헬륨가스 풍선이 공중에 뜨는 원리가 배가 공중에 뜨는 원리랑 동일하거든요. 헬륨가스 풍선이 공중에 뜰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이죠? 이건 좀 알고 넘어가야 돼서 말해요. 여러분들이 언뜻 말하기로는 헬륨이 공기보다 가벼우니까 얘가 더 가벼우니까 떠요 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무엇이 잘못됐냐면은 헬륨이 공기보다 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헬륨이 여기 안에 들어있는데 이게 지금 풍선이 감싸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헬륨가스 무게랑 풍선의 무게를 더해 보았을 때 이거랑 동일한 부피에 해당하는 공기의 무게랑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얘가 더 가볍기 때문에 공중에 뜨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지? 그러니까 이 옷 하나를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내 몸 통째를 비교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얼마나 가벼운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몸에 있는 옷이나 기타 등등. 이 풍선도 보면 이 풍선 안에 있는 헬륨가스랑 이 풍선 전체가 이거랑 동일한 부피를 가지고 있는 공기랑 비교해 봤을 때 가벼우냐 무거우냐가 중요하다는 거지. 이게 우리가 배를 배우는 부력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고 수업 내용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번 문제 한번 봐보겠습니다. 3번 문제. 헬륨가스 풍선이 하늘로 올라가는 이유는 무엇이냐? 풍선의 총무게는 풍선의 무게랑 헬륨의 무게가 같은 부피를 차지한 무엇보다 가볍기 때문이다.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우리가 부력 이야기하면 우리가 언제나 등장하는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지? 아르키메데스입니다. 여러분, 아르키메데스 원리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아는 거 있나요? 우리가 이거를 초등학교 때 막 만화 같은 거 보면 가끔 나와요. 뭐냐면은 왕관, 금, 그 다음에 옷 벗고 나와서 유레카 이 정도 기억을 아마 하면은 여러분은 정상인이에요. 우리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야기할 텐데 이 내용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에피소드부터 말해줄게. 에피소드는 뭐냐면은 어떤 왕이 있었거든. 왕이 어떤 대장장이한테 왕관을 만들라고 시켰어요. 우리가 쉽게 하기 위해서 금 1kg을 주면서
왕관을 만들라고 시켰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왕관을 만들어줬거든. 이 왕관의 무게도 1kg이야. 왕관. 그래서 이 왕관을 쓰고 굉장히 좋아서 왕관 쓰고 지냈는데 어느 날 소문이 돌았어요. 어떤 소문이 들었냐면은 얘가 왕관이 금으로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은이 섞여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 그래서 왕이 고민이 된 거야. 이게 은이 섞여 있는지 안 섞여 있는지 알고 싶은 거야. 문제는 이거 아는 방법이 있을까? 있긴 하지. 녹여버리면 돼. 녹였을 때 금 1kg가 나오면은 얘는 금인 거고, 녹였을 때 금과 함께 은 불순물이 나오게 되면은 이건 섞인 거란 말이야. 굉장히 쉽지만 근데 그렇게 하기 싫잖아. 그러면 이 왕관을 부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해결해 달라고 아르키메데스한테 의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르키메데스가 이거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이 사실이 제일 중요해요. 이 사실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조가 하나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수조. 하나의 수조에 물이 요만큼 들어있는 게 아니라 수조에 물이 아주 가득 들어있어요. 수조가 가득 물이 차 있단 말이에요. 이 가득 차 있는 수조에 금 1kg을 그냥 넣어 봅시다. 그리고 나면은 당연히 물이 넘치겠지. 넘치는 물의 양을 이렇게 표시를 해봐요. 자, 이 넘치는 물의 양이자 잘 봐요. 이 물의 양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의 양을 뭐라 해볼까? 물의 양을 A라고 한번 해볼게요. A 리터만큼 물이 나왔다라고 해봅시다. 이때 이 금을 내가 만약에 지금 네모 모양인 금을 니은자 모양으로 바꿔본다고 해봅시다. 꾹 눌러가지고 그러면 넘치는 물의 양이 같을까요? 달라질까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금의 모양이 변한다 해서 넘치는 물의 양이 같을까 다를까를 비교를 해보는 거야. 당연히 정답은 같겠지. 우리가 금이 네모난 모양이든 이 모양이든 동그란 모양이든 넘치는 물의 양은 같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그렇다면은 얘를 왕관 모양으로 바꾼다고 해봅시다. 그럴 때는 얘가 물에 넘치는 양이 얘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얘가 물이 넘치는 양을 동일하게 잡아가지고 얘를 B라고 한번 해봅시다. 얘랑 얘는 같을까 다를까? 얘가 같아야 된다고. 왜냐? 얘랑 얘는 그냥 모양만 바꾼 거니까.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냐면, 만약에 여기 은이 섞였다면 이제 은 1kg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은 1kg도 똑같이 물에다 넣으면은 이 물에다 넣어가지고 당연히 무언가 물이 나올 거란 말이야. 이걸 C라고 해봅시다. 그럴 때 C하고 A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C하고 A. 금 1kg 넣었을 때랑 은 1kg 넣었을 때 넘치는 물량이 같을까 다를까? 이건 당연히 달라요. 왜냐면 얘랑 얘는 서로 밀도가 다르거든.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얘랑 얘를 넣어보면은 당연히 얘가 넘치는 물의 양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얘가 더 밀도가 낮으니까, 부피가 더 큰 놈인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얘도 넣고 얘도 넣고 얘도 물을 넣어보는 거예요. 물 안에 넣었을 때 물 넘치는 양을 비교해 봤을 때 얘가 넘치는 양과 얘가 넘치는 양을 비교해 봤을 때 이 B에 넘치는 양은 무조건 얘랑은 같고 얘랑은 달라야 된다라고 결론이 나오는 거야. 이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예요. 만약에 이때 넘친 물의 양이 예를 들어 100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얘가 넘친 양이 200인데 얘가 만약에 120이 나와버리잖아. 그럼 얘는 잘못된 거라는 거지. 이게 바로 아르키메데스의 원리거든요. 이때 우리가 봐보면 항상 무엇을 비교하지? 넘치는 물의 양을 비교해 봤잖아요. 우리가 부력도 원리가 똑같아요. 항상 넘치는 물의 양을 가지고 비교를 하게 돼서 지금 이 설명을 해준 거고요. 그래서 아르키메데스는 이 원리를 한번 필기를 한번 해보시면,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는 바로 무엇이냐면, 물에 잠긴 물체는 잠긴 부분에 부피에 해당하는 해당량의 물의 무게만큼의 부력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 말할게요. 잠긴 물체가 있잖아요. 잠긴 물체가 있다. 예를 들어 금 1kg 물에 잠겼잖아. 이 잠긴 놈의 얘 부피에 해당하는 것만큼의 물을 넘치게 할 거야. 그렇지? 그러면 이 물을 넘치게 한 이 물의 양의 무게를 우리는 무엇이라 부르느냐? 이걸 우리는 부력이라 부르는 거야. 부력. 그래서 이것과 우리가 넘친 실제 얘의 무게를 비교해 봤을 때 얘가 올라갈지 가라앉을지가 결정이 난다고요.
더 쉽게 말해볼까요? 내가 물 위에 떠 있어요. 내가 물 위에 떠 있을 때 내가 물에서 뜰지 가라앉을지 결정을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예를 들어 70kg라고 해봅시다. 70kg인 내가 물에 들어가게 되면 물이 가득 차 있는 물이랑 물이 넘치겠지. 넘치는 물의 양을 하면 다 계산해서 그 물의 양이 한번 무게를 재보는 거야. 그때 물의 양이 50kg가 나오잖아. 나는 70kg고 물의 양 50kg면은 어떻게 되는 거다? 나는 가라앉게 되고요. 가라앉는 나에게 작용하는 부력은 얼마가 작용한 거다? 넘치는 물의 양, 즉 나에게는 부력이 50kg를 작용을 한 거예요. 하지만 내가 더 무게가 무거우니까, 그러니까 난 내려가는 거야. 근데 만약에 넘치는 물의 양이 100kg가 나왔잖아요. 난 70kg인데 물의 양이 100kg만큼 넘쳤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는 내가 물보다 가보니까 위로 뜨는 거야. 얼마만큼 뜰까요? 내가 지금 부력이 100kg가 작용하지만 내가 물 안에 들어있다가 점점 물 밖으로 나오겠지. 물 밖으로 나와가지고 내 몸이 어느 정도가 될 때 이 넘치는 물의 양이 70kg가 될 만큼으로 바뀌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떠 있는다고.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어떤 그림이 나오느냐? 넘어가라.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물에 완전히 가라앉기도 하고요. 가라앉지 않기도 하는데요. 물에 완전히 가라앉지 않고 물 아래로 갇힌 부분이 있고요. 물 위로 나온 부분이 있는 놈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물체 무게가 100이라고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물에 잠긴 부분 있지. 여기에 해당하는 물의 무게를 재보잖아요. 얘도 똑같이 100이라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얘랑 두 개의 부력이 같기 때문에 거기에서 고정이 된다는 뜻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력의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시겠어요? 부력의 개념이 이만큼 어려운 개념이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력은 무엇이라 생각하면 되냐? 물 아래에 들어간 놈이 물을 넘치게 한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가장 정확하면서도 가장 이해하기 쉬운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만 말하면 우리가 이제부터 무엇을 해볼 수 있느냐? 우리가 배를 만들고 싶잖아요. 배는 재료를 무거운 재료랑 가벼운 재료를 쓰는 게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배는 무거운 재료를 썼냐 가벼운 재료를 썼느냐 어떤 재료를 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물을 얼마나 많이 밀어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물에 앉아있는 이 A라는 물체가 있어요. 이 물체가 부력을 크게 만들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지? 얘 우리가 재료를 바꾸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얘가 지금 물을 요만큼밖에 못 밀어낸다는 게 중요해. 그럼 물을 더 많이 밀어내게 만들어야 돼. 물을 더 많이 밀어내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모양을 넓적한 모양으로 만들고요. 위에는 안에가 공기가 차게 만들어준다는 거지. 이거 안으로 쏙 들어가게 만들면 안 되는 거야. 공기가 차 있어서 물이 최대한 많이 빠져나오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게 바로 뭐냐면은 5번 문제예요. A의 부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는 반드시 내부의 빈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내부의 빈 공간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된다? 한 번에 우리가 물을 빠져나가게 할 수 있는 물의 부피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거지. 그렇겠지? 근데 만약에 이렇게 그릇 형태로 만들, 이 그릇이 만약에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안으로 쏙 들어가면은 물을 요만큼밖에 못 퍼내는 거야. 지금 요 상태처럼 보이잖아? 요 상태처럼 보이면 물을 요만큼을 우리가 없애줄 수 있는데, 만약에 안으로 쏙 들어가면 요만큼 되니까 부력은 오히려 떨어지게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A의 부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다? 내부의 빈 공간을 만들어서 부피를 증가시키는 게 유리하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배는 어떻게 만드냐? 배는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생각하는 게, 얘가 배가 얼마나 튼튼한 재료로 만들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뭐다? 같은 부피의 물보다만 가볍게만 만들면 된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튼튼한 재료를 만들어 놓고 내부의 빈 공간을 충분히 확보만 해놓는다면은 튼튼하면서도 물 위에 뜰 수 있는 배를 만들 수 있다라고 개념이 되겠지. 그래서 배는 가라앉는 게 무거운 재료를 써가지고 가라앉는 게 아니라 배 안에 있는 내부 공간에 물이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공기의 부피가 줄어드는 순간 배는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7번. 그러면 이제 B 한번 봐봅시다. B. 요것도 만약에 부력을 증가시키고 싶어요. 요게 부력을 증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는 지금 전체 그릇이 요만한데요. 그 중에 요만큼만 지금 물에 잠겨 있어요. 그러면 얘에 작용하는 부력은 요만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얘가 부력이 더 크게 작용하려면 무슨 말이지? 얘가 요만큼 더 물 안으로 들어가면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부력이 요만큼 늘어나게 된다는 거지. 그럼 얘가 더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여기에다가 재료를 무거운 재료 받거든 추를 집어넣든 무언가를 집어넣어서 얘를 더 아래로 내리면 된다는 거지. 즉 여기에서 무엇이 중요한 거다? 더 무거운 물건으로 변경을 시킨다는 거지. 그래서 어떤 걸 증가시킨다? 물에 잠긴 부분을 증가를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을 증가시켜야 된다? 물에 잠긴 부분.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해결책은 뭐였냐면은 내부에 빈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물을 많이 밀어내는 게 중요했다면 B는 이미 얘는 여기에 해당하는 무게만큼 이 물을 다 밀어낸 상황이기 때문에 무게를 늘려주지 않으면 부력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했으면 여러분들이 가장 기초적인 개념 다 알았는데 우리 배에 대해서 기왕 배우는 거니까 배 용어들 몇 가지만 배워보겠습니다. 용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용어만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배도 몸무게를 이야기하거든요. 배의 몸무게를 이야기할 때는요. 첫 번째로는 잠깐만 이거 좀 넘어가고 그래서 방금 말한 게 요거예요. 부력. 그 다음 배의 몸무게를 이제 지금부터 이야기할 건데 배는 몸무게를 이야기할 때 배는 물건을 많이 싣기 때문에 물건 싣기 전에 무게를 먼저 이해하는데 배가 물건을 싣지 않는 무게를 보고 경하 중량이라 부르거든요. 그래서 배 자체의 무게, 여기 배 자체의 무게는 배 안에 보일러 같은 거 들어가 있는 건 다 포함이 되지만 배 안에 식수가 들어가 있거나 사람이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자동차가 실려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배 자체가 운항이 될 수 있는 딱 그 정도의 무게를 우리는 경하 중량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이걸로 배 무게를 재는데 문제는 배 무게 중에서 우리 자동차도 여러분 자동차 몇 킬로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자동차 무게하면 대부분 한 1000kg 정도 되는데요. 여러분 자동차 봉고차라 부르는 자동차 아시나요? 봉고차가 뭐냐면은 자동차 뒤에 이렇게 자동차 생겨서 파란색이지 주로 물건을 실을 수 있는 자동차인데요. 이 물건을 실을 수 있는 자동차는 주로 무게를 뭘로 재냐면은 우리가 뒤에 실을 수 있는 물건의 양으로 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이삿짐센터 이사할 때 보통 이사할 때는 이사 기준이 5톤 트럭, 1톤 트럭 이란 이야기 하거든. 5톤 트럭이라 말하는 게 이 자동차 무게가 5톤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여기 뒤에 있는 실는 무게를 보고 말하거든. 배도 마찬가지예요. 배에서 중요한 건 이 배가 얼마나 무거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배에 얼마나 많은 물건을 실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얼마의 물건을 실느냐에 대한 개념을 새로 만들어놨거든요. 그걸 보고 뭐라 부르냐면 재화 중량 톤수, 여기에 DWT라고 써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재화 중량 톤수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배가 실을 수 있는 화물의 최대 중량입니다. 화물의 최대 중량. 그래서 배는 실을 수 있는 화물이 다양하단 말이야. 뭐 자동차도 실을 수 있고 사람도 실을 수 있고 아니면 연료 LPG나 아니면 석유 같은 것도 실을 수 있고 아니면 컨테이너선도 실을 수 있어요.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위에 얼마나 무게를 실을 수 있느냐를 재화 중량 톤수 DWT라고 부른다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배수량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뭐냐면은 배에서 물에 잠긴 부분을 보고 우리는 배수량이라 불러요. 그래서 배가 한번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물에 이렇게 배가 이렇게 둥둥 떠 있어요. 그러면은 요 아래에 있는 부분 보이죠? 이 아래에 있는 부분이 우리가 물을 요만큼 밀어낸 거잖아. 여기에 해당하는 물의 중량을 보고 우리가 무엇이라 부르냐면 여기 말한 배수량이라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배수량이라고 말하는 거는 되게 중요한 게 이 배수량 때문에 배가 위로 떠 있지. 그렇기 때문에 이 배수량이란 개념은 뭐랑 똑같게 되냐면은 이 배의 부력이랑 똑같을 수밖에 없어. 배가 공중에서 배가 물 위에 떠가지고 그대로 있으면은 부력과 중력이 동일하다는 뜻이거든. 그리고 이게 물의 무게랑 똑같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무엇이 똑같냐면 배수량이라 부르는 게 바로 배 부력이랑 똑같고요. 이게 배의 바로 무게랑 똑같답니다. 그리고 이 배가 최대로 물건을 실을 수 있다라고 말한 거를 우리가 만재 배수량을 불러요. 왜냐하면 배수량을 부르는 건 물건이 실으면 실을수록 배는 점점 가라앉게 되니까 배수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 그럴 때 나중에 배가 요만큼까지 물에 실렸어. 이걸 우리는 만재 배수량이라는 단어로 말을 한답니다. 자, 그 다음 흘수라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흘수라고 말하는 거는 화물을 최대한으로 실었을 때 선박 수면으로부터 배 밑부분까지 걸려야 하는데 여기에서 화물을 최대로 실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만재 배수량. 우리가 화물이 최대한으로 실렸을 때 그때 바보자는 요만큼이 실렸잖아. 거기서부터 배 바닥까지 요 길이를 우리는 흘수라고 부른다고요. 자, 그래서 이 흘수라는 개념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흘수라는 거를 여기를 넘어가지고 물건을 더 싣게 되면 이 배는
그대로 가라앉아서 침몰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홀수라는 걸 표시를 하게 될 텐데요. 이 홀수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물의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보면은 민물, 그러니까 강물이냐 바닷물이냐에 따라서도 우리가 달라지고요. 여름이냐 겨울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답니다. 그래서 이 홀수를 표시하는 표가 있거든. 그 표를 보고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은 이렇게 쓰거든. 건현표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해봐요. 바닷물이랑 강물 중에 어떤 물이 더 물건을 띄우기가 유리할까요? 당연히 바닷물이겠지. 그 다음에 여름물과 겨울물 중에서는 당연히 겨울물이 더 띄우기가 유리하겠죠. 왜냐면 물의 밀도가 더 높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따라서 여기 나눠 놓는 거야. 여기 TF, F, T, S, W 이렇게 써놓은 게 바로 뭐냐면 T라고 말하면 트로피칼, 그러니까 열대지방을 말하고 F는 프레시워터, 그러니까 민물을 말해요. 그 다음에 S는 summer, W는 W 이런 걸로 해가지고 동일한 만재 배수량일 때,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시베리아에서 물건을 실어가지고 우리나라로 갖고 내 시베리아는 추운 지방이니까 추운 지방은 물의 밀도가 높기 때문에 거기서 물건을 많이 실었어. 근데 우리나라까지 내려와, 아니면 적도 지방에 내려가. 근데 물이 갑자기 농도가 옅어져가지고 얘가 침몰해버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날씨에 맞춰서 여기에 홀수를 맞춰주어야 된답니다. 그게 바로 건현표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홀수라고 말하는 거는 최대로 실었을 때 배 밑부분까지 거리를 보고 말하고요. 건현표라고 부르는 건 바로 뭐냐면은 만재 홀수선을 나타낸 표로 주로 무엇과 무엇의 영향을 받느냐? 물의 온도와 두 번째 염도의 영향을 받게 된답니다. 그래서 온도와 염도의 영향을 받게 되고요. 동일한 배수량일지라도 수온이 낮을수록 염도가 높을수록 물의 밀도가 높아져 버리겠지. 물의 밀도가 높아지게 된다면 배는 위로 점점 뜨게 될 거고요. 그렇다면 홀수는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홀수는 무조건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배 아래쪽까지 거릴 때는 거니까 배가 위로 뜨면 뜰수록 우리가 홀수는 낮아지는 개념이 된답니다. 자, 그래서 이 홀수 같은 거 나타내는 편은 이렇게 생긴 게 있고, 여기 KR에 써있는 거는 배의 중간점을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 선도 우리가 보통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배들을 보통 KR이라는 것을 우리가 표시를 해놓고요. 그래서 배라고 말하는 거는 공선 상태에서 이만큼 떠있지만 배가 만선 상태일 때는 홀수가 이만큼이나 높아져 있는 상태까지 된답니다.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노트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배의 빠르기를 보고 말해요. 배는 얼마나 빠르게 말 때 킬로미터로 쓰지 않고 노트란 단위 쓰는데요. 이 노트란 단위는 뭐냐면 1시간에 1해리를 달린 길을 보고 말합니다. 1시간에 1해리. 왜 여기서 해리라는 단위를 왜 쓰냐면 배가 지나가는 길은 굉장히 긴데 배는 지구를 지나갈 때 동그랗게 지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킬로미터 직선거리로 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쓰고 있고요. 했을 때 1해리라고 말하는 거는 위도의 60분의 1입니다. 위도가 무엇인지는 사이 시간에 배웠을 거라 생각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위도의 60분의 1 정도를 말하고요. 이게 실제로는 1해리가 아니 1해리 아니 1노트 1노트가 그냥 킬로미터로 하면 1.852km/h 정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배 같은 경우엔 빨리 가는 배들이 보통 한 30노트로 가요. 진짜 빨리 가는 배들이. 그냥 30노트라고 말하면은 엄청 빠르냐? 이거랑 곱해보면은 시속 60km가 좀 안 돼요. 한 시속 한 50km 정도 되는 거거든요. 자, 시속 50km라는 거는 빠른 배예요? 느린 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느리다 생각할 수 있잖아. 왜냐면은 자동차들은 100km, 200km, 막 비행기들은 막 1000km 막 그렇게 다니는데 이게 느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실은 미친 듯이 빠른 속도예요. 왜냐면 배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진짜 큰 배들 어느 정도 되냐면은 아파트 한 10개 동이 넘어가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쉽게 생각하면은 아파트 10개 동이 시속 50km로 달린다고 생각해봐요. 이거는 빠르다 말해야 될까요? 느리다 말해야 될까요? 나는 빠르다의 한 표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노트의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밖에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보면은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어디 봐볼까요? 아니 뭐니? 너 왜 이러니? 아, 이거 아니고요. 자, 그래서 그럼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자면 배는 그럼 얼마나 힘이 셀까? 배 같은 경우에는 배 엔진 같은 경우에는 좀 괜찮은 엔진 같은 경우에 요 정도 힘이 나와요. 93,000마력 정도 나와요. 여러분 언뜻 기억나시나요? 자동차 페라리 자동차가 몇 마력 정도 되지? 한 800마력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 자동차들은 한 200마력
그 다음에 경차는 한 100마력 나옵니다. 근데 93,000마력. 이게 배의 클래스예요. 그 다음에 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크랭크 축도, 프로펠러도, 그 다음에 실린더도 여기 사람이 요만해요. 이만큼 굉장히 큰 규모이기 때문에 큰 만큼 연료도 굉장히 많이 잡아먹고 굉장히 여기에 붙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번 시간에 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끝. 안녕.